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실제 삶은 영화나 소설보다 더하다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과거의 이혼 이야기와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딱 봐도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스포츠 용품샵을 운영했던 그 남자는 운동과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딱 봐도 남성미가 넘치는 외모였죠. 성격적으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시원시원하고 남자다웠습니다. 남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저 역시 그의 그런 쾌활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했던 거고요. 남편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쾌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 말이죠. 저는 그 사람과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남편과의 연애는 즐거웠어요. 그는 언제나 저를 웃게 해줬고 가끔은 박력 넘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설레게 했으니까요. 화통한 성격은 뒤끝 없이 시원시원했는데 그게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싸울 일이 많잖아요. 저는 싸우고 나서 꿍에 있는 게 딱 질색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푸는 것도 사과하는 것도 다 빠르고 시원시원한 편이었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사람이 꼬인 데가 없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10개월 정도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1년이 안 되었으니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화려한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제 선택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신혼 때도 연애 때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건강 때문에 어거지로 하긴 해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함께 운동을 하면서 운동의 재미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돌아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뭘 하던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그런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즐거운 신혼을 즐겼어요. 시부모님도 무난하신 편이었으니 제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 눈에 콩깍지도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맘때 유난히 남편의 행동들이 좀 거슬리게 느껴지다 못해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화통한 성격처럼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또 불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난리를 칠 때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연애 때나 결혼 초반에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때는 정도나 빈도가 약했기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에 되게 성질들도 좀 있고 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남편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일도 점점 참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연애할 때나 결혼 초반까지는 본래의 성격을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슬슬 진짜 성격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본 성격이 확 발현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요. 저희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남자 손님 한 명이 겉옷을 껴입으면서 지나가다가 옷자락으로 저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들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앞접시 같은 게 테이블 위에서 뒹구르르 굴렀고 반찬 같은 것도 살짝 밀렸죠.
물론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또 한편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요. 저는 떨어지려는 접시를 잡았고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그냥 가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하고 막 험악하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아랑곳 않고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그 남자를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 남자도 가려다가 황당하고 언짢은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남편은 왜 접시를 쳐놓고 그냥 가느냐고 했고 그분은 방금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쳤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내빼면 그만이냐고 갑자기 고함을 확 지르는 겁니다. 화의 정도라는 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남편은 갑자기 1에서 10까지 올라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는 앞접시를 확 뺏고는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한테 주는 거예요. 치고 갔으면 본인이 직접 정리하세요. 예?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저 사소한 실수일 뿐이잖아요. 그분도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과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느냐고 일어나서 말렸고 식당 안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도 황당해하면서 친 건 미안한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따졌죠. 저는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갑자기 저한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벙쪘고 그 와중에 남편은 그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싸움까지 일어났죠. 다행히 옆에 다른 손님들과 사장님이 달려나와 뜯어 말렸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남편의 과한 행동과 저에게 보인 행동들 전부 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말리는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미간을 찌푸리고 가만히 있어 라고 외치는데 그 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겁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낯선 모습, 게다가 식당을 나오면서까지도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욕설을 내뱉었죠. 제가 옆에 있는데도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 넘어가려 했지만 제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분노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온다고 느꼈던 게 말이죠.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더 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끼어들거나 누군가 경적을 울리면 거침없이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퍼붓는 건 기본이고 위험천만한 보복운전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저는 왜 이러느냐고 남편을 말렸는데 남편은 한번 눈이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남편의 거친 행동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평소에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처럼 장난 잘 치고 쾌활하고 웃음도 많고 하지만 본인이 기분 나쁘다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갑자기 확 돌변했는데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전까진 저 때문에라도 일부러 참았다면 이제는 참지도 않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유난히 화를 많이 내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힘든 일이 있느냐?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우냐?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냐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꼴딱 넘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정신병자냐면서 무슨 상담이냐면서 또 눈이 돌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무서워서 더 이상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유쾌하고 활발한 남편은 어디 가고 같이 있으면 긴장되고 무서운 불안정한 남자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대하는 게 좀 무섭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얘기를 잘했고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열심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남편은 눈이 횟가닥 돌더니 가만 듣다 보니 기분 나쁘다고 왜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냐면서 고함을 확 지르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얼어붙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양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TV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장식장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저는 공포와 충격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박살난 유리 조각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이건 아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폭력성이 짙은 사람인 줄 몰랐고 그걸 깨달은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도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애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라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남편에게 잘 얘기할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혼을 강행하려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경제적인 기반이 너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크게 여유로운 상황도 아닌데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으셔서 제가 마냥 기댈 수도 없었고요. 또 사시는 곳도 너무 멀었고요. 그리고 그맘때 남편은 자기가 정말 미안하고 제가 원한다면 병원 치료든 뭐든 해볼 테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혼은 하지 말라며 말리셨고요. 임신도 한 데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치료까지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혼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가는 것으로 마음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체념과 불안이 뒤섞인 결혼 생활의 연장선을 택한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에 대한 애정이 많이 사라졌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약속처럼 병원에도 다니고 약물 치료를 좀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됐고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소한 일에 욱하는 기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본인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만 거였죠. 저는 그럴 때일수록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소원해졌죠. 저희 부부는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질을 건드리지만 말자는 주의로 적당히 대했고 애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를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남편과는 아이 문제 외에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고 각방을 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고 남편은 그런 저를 방관하고 본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문제없는 척 웃고 있었지만 집 안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 후배인 은정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컸고 제 여동생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저희 엄마와 은정이 이모도 친하게 지내셨고요. 은정이가 저희 동네 쪽으로 집을 구한다고 했고 은정이네 엄마는 저에게 전화해서 한 번씩 은정이 좀 들여다봐주고 챙겨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타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저희 집에 불러 밥도 종종 차려주고 좋아하는 반찬은 따로 싸주기도 했죠. 아프다는 연락을 받으면 죽을 끓여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은정 이모가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있지만 저도 고향 후배다 보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은정이는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해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은정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반찬도 좀 가져다 줄 겸요. 그런데 빨래 건조대에 남자 팬티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은정이도 당황하며 그것들을 황급히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내가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했죠. 은정이 너도 다 큰 어른인데 남자친구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이모한테 내가 그런 얘기 시시콜콜 왜 하겠니? 걱정 마. 고마워요 언니. 남자친구인가 봐.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도 돼?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좀 있고 집에는 가끔 놀러 와요. 그렇구나. 저는 은정이가 불편할까봐 더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타지 생활하는 고향 후배 은정이를 잘 돌봐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제 선의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좀 수상했는데요. 외박도 부쩍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밤늦게 몰래 나가거나 새벽녘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직감적으로 바람을 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을 잡아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개의 즉석 만남 어플을 사용하며 수시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말이죠.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대화 내용들과 원나잇 정황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남편하고 각박하게 지낸다고 해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데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혼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또 외도도 외도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는데 바로 저희 어린 아들이 아빠의 폭력적인 모습을 흡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건 물론이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장난감을 던지고 하씨 하씨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뱉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들이 했던 행동이었죠. 제가 훈육을 해도 결국 남편이 애 앞에서 그런 짓을 반복하니까 결국 아이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도 받아봤는데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불안도가 높더라고요. 처음에 임신했을 땐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도 가장 걱정되는 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모아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든 소송을 하든 좀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이혼을 위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던 중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익숙한 여자가 남편의 차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더라고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바로 은정이었거든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전에 은정이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낯선 남자의 속옷. 은정이는 저에게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며 자기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속옷의 주인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나름 동생처럼 아끼고 챙겼던 후배가 내 남편과 뒤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물론 저도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남편이 수많은 외도를 저질러 모든 정이 다 떨어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그 외도 상대 중 하나가 은정이인 건 너무 심하잖아요. 은정이한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동생은 은정이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기에 배신감이 저 못지 않았습니다. 최은정 미친 거 아니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리고 동생은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도 한 것 같았어요.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저희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자리에서 은정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신 것 같아요. 은정이 엄마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얘기 듣고 기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은정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다 뭔 소리니? 너네 엄마가 전화해서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막 따지더라. 은정이한테 연락 안 해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 안 받는 건지 뭔지. 근데 그게 사실이야? 우리 은정이가 네 남편이랑 그랬다고? 확실하니? 네, 증거도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는 은정이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은정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혼쭐을 내겠다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정이 엄마의 반응은 제 생각과는 아예 달랐어요. 일부러 너희는 동네에 방구해 준 건데 이게 다 뭔 일이니? 남편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니네 남편은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이 뜨악했죠. 네? 시집도 안 간 우리 순진한 은정이가 어쩌다가 아휴 내가 못 살아. 너네 집에 우리 은정이 수시로 부르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최은정이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났는데 그걸 제 탓을 하시냐고요? 우리 은정이 그런 애 아니야. 얼마나 순진에 빠졌는데. 네가 자꾸 부르니까 너네 집 오가다가 니네 남편이 우리 순진한 은정이 꼬드겼나 보네. 제 남편이 꼬드겼는지 둘이 눈 맞았는지 최은정이 먼저 그랬는지 다 모르겠지만요. 설령 꼬드긴다고 해도 홀랑 넘어가는 최은정은 제정신이에요? 아휴 내가 못 산다. 괜히 너네 동네 쪽으로 직구해줬다가 이게 무슨. 아줌마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무슨 사과? 나도 미치겠는데. 너는 남편 단속을 어떻게 한 거니? 네가 네 남편 단속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아줌마 시끄러.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끊어라. 그러면서 자기가 더 열을 내고 끊는 겁니다.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자기 딸이 제 남편하고 바람이 났는데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 간수 못하고 저희 집에 불러댄 제 잘못이래요. 이게 말인가요? 자기 딸 타지 생활하니까 챙겨주라고 할 땐 언제고 저 돈 한 푼 안 받고 반찬 챙겨주고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그랬는데 바람이 나니 제 탓이랍니다. 저는 그날 혈압이 올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분통 터져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도 열받아서 꼴딱 넘어가시더라고요. 이 여편네 미쳤느냐면서 딸년 그따위로 키웠으면 무릎 꿇고 나주건네 빌어도 뭐할 판에 너한테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소리를 막 지르셨죠. 그러면서 은정이네 엄마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첩이라면서 말은 재혼한 둘째 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첩 같더라면서 남의 집 일이니까 모른 척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엄마나 딸년이나 쌍첩질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셨죠. 저도 엄마가 말을 안 하셔서 그때까진 몰랐는데 은정이네 엄마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엄마는 가만 안 둔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은정 엄마네 쫓아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막상 말하고 나니 큰일 날까봐 걱정돼서 동생에게 엄마 좀 말려달라고 연락했고요.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다 알게 돼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고 시부모님께도 전화하고 소동도 그런 소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번엔 저에게 빌지 않았어요. 대신 협박하더라고요. 애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애를 뺏을 거라느니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느니 곱게 보내줄 줄 아냐느니 막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싶어서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디 해보라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안 물건을 부수고 저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소파 밑에 숨겨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제대로는 안 찍혔지만 그래도 그 난리를 치는 게 어느 정도 찍히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끔찍한 순간들까지도 다 증거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친구 집으로 피신을 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 후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녹음 버튼 누르고 녹음을 했어요. 최은정은 지네 엄마처럼 뻔뻔하게 그러더라고요. 언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찾아와서 머리끄덩이 잡았대요. 집 앞에서 난리쳐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알았대요. 언니 엄마 왜 그래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랬겠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으니까 그랬지. 너 진짜 뻔뻔하다. 이런 애였니? 언니, 저 다 들었어요. 오빠랑 언니 완전 남남이라면서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면서요. 그게 부부예요? 뭐 대단한 정이 있다고. 이혼하면 그만이지 난리예요? 언니 전에도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이번에도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조용히 이혼하면 되지 왜 이러냐고요. 라는데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도 안 납니다. 너무 뻔뻔하고 이런 애였나 황당하더라고요. 와,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 완전 미친년이구나. 네, 저 미친년 할게요. 오빠한테도 얘기했어요. 언니가 이혼 요구하면 그냥 해주라고요. 제가 오빠 데리고 살 거거든요. 당장 이혼해주라고 했어요. 그래. 실컷 데리고 살아봐. 천년 만년 방생하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최은정네 회사로 상간소송 소장 및 소송에 관한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도 상간소송 소장과 이혼 서류 보냈고요. 최은정 회사에서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진 것 같은데 정작 최은정은 아무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 남편하고 재혼하고 어차피 회사는 그만둘 거였다면서요. 와, 저런 뻔뻔한 인간이어야 친한 언니의 남편하고 바람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데 저는 남편이 호락호락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많은 증거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는데 오히려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냥 제가 이혼을 요구했으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며 호락호락하게 안 해주고 괴롭혔을 테지만 최은정이 옆에서 이혼하라고 엄청 부추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오히려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다가
최은정이 자기가 며느리 하겠다고 곰살맞게 나오니까 그냥 저한테는 이혼하라고 새며느리 드리겠다고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게 참 기가 막히긴 한데 어쨌든 제 입장에선 쉽게 이혼하는 거니까 차라리 나았죠. 진흙탕 싸움 생각했는데 최은정이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 하는 바람에 수월하게 진행됐으니까요. 상간 위자료 소송도 제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훨씬 더 줄 테니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고 뭐고 안 해주려고 했다가 좀 지나보니 돈이라도 많이 받고 끝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좀 세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최은정 엄마 쪽에서 남편과 최은정 몫의 위자료를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최은정 아빠가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던 시내에 작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 위자료 지급하고 최은정과 제 남편이 나중에 같이 살 집에도 보태준다는 것 같았죠. 어쨌든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 챙기고 큰 다툼 없이 무사히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제 입장에선 거의 안전이혼한 셈이었죠. 사실 그쯤 되니 최은정이 괘씸한 것보다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내 남편놈 치워주고 돈까지 주니 말이에요. 저한테 위자료 넘길 때 최은정이 입금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돈 다 지급했으니 더 이상 저희 오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그 인간한테 연락하니?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천년만년 네가 꼭 끌어안고 살아. 그리고 고맙다. 제가 고맙다고 하자 최은정은 비웃더라고요. 하! 위자료가 고마워요? 위자료도 고맙고 하여튼 다 고마워. 어이가 없네. 내가 왜 고마운지는 너도 살다 보면 알 거다. 하여튼 고맙고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게 하자. 상간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정말 그랬습니다. 양육권, 친권도 최은정이 저한테 다 넘기라고 해서 별다른 다툼 없이 제가 다 들고 왔고 그렇게 이혼은 수월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이혼 확정이 되고 나서 저는 고민 끝에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랑 지내야 되는데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예 내려온 거죠. 저는 부모님께 위자료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잘 들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소개로 아는 분의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의 도움 받으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있고 안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이가 문제 행동을 많이 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다투는 모습도 더 이상 보지 않고 저희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지내니 아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변하고 밝아졌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고 좋더라고요. 그맘때 최은정과 제 전남편은 재혼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고향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돌았어요. 사람들은 최은정 부모 보고 딸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면서 손가락질했는데 최은정 부모는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 면상만 봐도 욕지거리 나온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괜히 욕하고 열내면 엄마 건강만 안 좋아져.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최은정한테 고맙다니까.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최은정이 돈까지 주고 치워준 거 아니야. 뭐 그렇기는 한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꼴이라니. 뭐 들어보니 결혼식 한다더라. 친한 몇 명 여편네만 참석한다더라고. 하라 그래. 하고 공우찬 그 인간 데리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라 그래. 저는 진심으로 그것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공우찬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에
최은정의 결혼 생활도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란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폭력성에 분노 조절 장애에 습관적인 외도까지 쓰레기 3종 세트 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친정부모님 곁에 지내면서 잘 지냈고 한 1년 정도 뒤에 최은정 부모는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건너 들어보니 공우찬이 사업 확장을 하네 어쩌네 해서 최은정 부모가 살던 집도 정리를 하고 사위한테 투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인간도 사위라고 있던 집까지 팔아 돈을 보태주네 싶어서 황당했죠. 어쨌든 그 부모도 동네에서 사라지니 저는 더 속편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맘때 저희 엄마한테서 듣게 되었습니다. 최은정과 공우찬의 소식을요. 그것들 결국 이혼 소송 중이란다. 그것도 아주 더럽게 싸우고 있댄다. 벌써 이혼 소송한대? 좀 더 데리고 살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러게 말이야. 똑같은 것들끼리. 최은정 부모가 집까지 팔아서 돈 보태주고 어쩌고 했잖아. 그거 공우찬이 아주 야무지게 말아먹은 모양이더라. 참나. 그러면 그렇지. 돈 문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공우찬 그게 최은정 아버지 멱살까지 잡고 밀친 모양이더라. 그걸로 최은정 아빠가 다치고 공우찬 폭행 고소해서 유치장 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돈 문제로 지네 장인까지 때리는 그게 사람이니? 아휴 무서워라 무서워. 너 진짜 그 인간하고 끝내길 천만다행이다. 엄마의 말을 듣고 저도 기함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최은정 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밀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로 유치장 가고 고소까지 당하고요. 와, 원래도 알긴 했지만 새삼스레 재활용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구나 싶었죠. 그 둘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불보듯 뻔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그것들의 파멸도 빠르더라고요. 좀 더 오래 데리고 살면서 말라 죽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최은정은 눈물로 얼룩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도 이혼이지만 결국 지네 부모님 재산까지 날려먹었으니까요. 그 쓰레기를 비싼 돈 주고 산 셈이니 한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고맙다고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겠죠. 공우찬도 그 성질머리 피우다가 결국 폭행 고소당하고 유치장 신세지게 생겼는데 그 미친 성질머리로 유치장은 물론 감옥까지 가는 것도 그리 오래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공우찬에게 걸맞는 결말이 아닌가 싶고요. 그들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나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싶어 시원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남편과 무사히 안전이혼하고 싶었는데 그 쓰레기 남편과 냉큼 결혼한 최은정. 참 한심하면서도 이제는 본인도 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